예,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됐고 오늘 기자회견까지 한 건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발언 내용은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변호인의 발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유 변호사의 말은 변호인이니까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이제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오늘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나온 보도를 정리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예. 이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가 아닌 한 조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사까지 못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대부분의 의견들이. 네, 맞습니다.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의견이고요. 특히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이렇게 나오는 건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애초에 뭔가를 의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예. 이 원칙적으로 서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면 조사도 이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법적인 논리도 없이 이 검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본인이 변호인이 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재단 설립 과정의 각종 문제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잠시 발언을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말은 이 박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기업들이 뜻을 모아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대국민 담화 때 기업들이 선의로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를 한 뒤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 사실상 기금을 강요했고 또 이 최 씨의 개인 사업에 유용된 정황들이 나오는데도 이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이 말에는 특히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도 포함된 것이어서 이 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도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유영하 씨도 최순실 씨가 잘못한 거지 대통령 잘못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득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예. 그동안의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옮겨서 전해주고 있는, 읽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예. 최 씨와 상관이 없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른바 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청와대 대응 문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기도 합니다. 예. 아까 왜 대통령 발언 20일에 있었던 발언을 유 변호사가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도 있는데 예,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달 24일에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보다 일주일 전에 작성됐던 이른바 대응 문서 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아직까지도 변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군요. 네. 자, 내용을 보면 나는 이번 일과 상관없다, 좋은 취지였다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 오늘 눈에 띄었던 것은 여성으로서 사생활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해석이 좀 분분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인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부분이 JTBC가 이 차병원의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을 보도를 했고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공식 확인했는데 아마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일반인이 아닌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이 사태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이런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병원의 계열인 차움 의원의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취재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수사와 관련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최순실 씨만 조사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하고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조사를 늦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에 대한 수사만 거의 완료되어 이번 주말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에 대한 수사도 어제 소환 조사가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순실 씨 기소 전에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도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좀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왜 꼭 그러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이 최 씨와 이 안종범 전 수석을 공동 정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이 범행을 모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문제는 두 사람은 서로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결고리가 누구이냐 이 부분을 밝혀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결국 최 씨의 혐의 입증을 어렵게 하면서 이 대통령 본인도 이 혐의에서 피해 나가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역시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은 최대한 끄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사 시점을 계속 놓치려고 하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언도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계속 시간을 끌게 되면 뭐 달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확대되면서 본격화되면서 이 청와대에서 직접 조직적으로 대응 분석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 모든 조사 내용을 봐가면서 역시 대응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그 문서는 거기서 사실 핵심 중에 하나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 정황 이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어저께 저희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증거인멸의 정황을 보도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들의 보도가 왜 나름 합리적 타당성 있는 근거를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잠시 후에 또 짚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